지방선거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발언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북한군 개입설 관련 5.18 공청회를 제가 공동 주최한 것은 맞습니다. 공청회 포스터에도 북한군 개입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행사에서 나온 일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도 행사 주최자의 일원으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등 떠밀려 마음에도 없는 억지 사과를 하는 김 전 의원 모습과 이런 국민 기망쇼를 기획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여전히 전두환과 지만원의 그림자가 짙게 느껴집니다. 네, 사과를 한 사람은 김진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 경선이 이제 김 전 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등 떠밀려 한 억지 사과라고 했거든요. 누가 등을 떠민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관위에서 그렇게 등 떠밀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네. 공관위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민주당 표현입니다. 예. 예, 공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공천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발언이 논란이 돼가지고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사람은 공천 안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기준 가지고 예선 탈락을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서 계속 농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관위에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경선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네. 사과해라. 그래서 지금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게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일까. 갑자기 천막에서 농성하시다가 공관위가 그런 결정하니까 나와서 사과를 했다. 3년 만에 지금 사과한 거거든요. 3년 전에 일이 있었고 그때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뒤에도 본인은 입장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3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오늘 공관위 결정을 듣고서 저는 사과를 하시니까 뭐 사과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그 대국민 사과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본인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이죠. 네. 예, 뭐 사과의 진정성의 척도는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김진태 의원의 사과가 늦었다라는 비판은 뭐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불거질 때 김진태 의원이 지속적으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진정성은 측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공관위에서 기획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기획서를 얘기하고 싶다면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박지원 공식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뭐 부동산 문제에 있는 책임 있는 분들,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어떤 정책 실패에 있는 분들은 출마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공식 선언까지 하셨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다들 출마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신 분들이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냥 대놓고 그렇게 공천을 신청하고 또 컷오프를 시켜주고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자정작용 노력 자체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도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자정작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공천을 앞두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냐라는 비판은 외부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공천이나 이런 문제에 있을 때 후보자의 적격 과정에서 과거의 발언이나 과거의 행태라는 것을 검증하고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였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정치권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네, 방금 2파전에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에서 경선으로 바뀌게 된 이번 강원지사 경선에 김진대 전 의원의 대국민 사과가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두 분께 한 1분 정도 드리면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여주시죠. 뭐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도 있고요. 이낙연 대 오세훈 결과가 나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후보 적합 인물을 본 거고 가상 양자 대결 송영길 전 대표 대 오세훈 시장 이렇게 37.1%대 50.8% 나오고 있고 이번엔 이낙연 전 대표 대 오세훈 시장 35대 49.2%. 자, 질문은 경기지사 도지사 격전지기 때문에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서울시장도 짚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김은혜 예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경기도 지사 선거판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물론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후보가 지금 누가 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이제 1대1 구도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누가 꼭 이길 수 있다라고는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김은혜, 유승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든 후보 민주당 후보까지 합쳐서 하면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데 또 네. 누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적합하냐 하면 또 유승민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누가 될지 하는 부분은 모르는데 네. 이제 문제는 안심이라고 하는 소위 윤심이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 어떤 의중이 김은혜 네. 의원에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김은혜 의원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간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 때문에 저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보고 인물론에서 보면 유승민 후보가 당연히 앞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의중이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경쟁력은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침 교수님 말씀하신 후보 적합도도 화면에 나가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여론조사상으로 보듯이 뭐 다자 대결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앞서고 또 후보 적합도나 어떤 김동연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조금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여서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고 또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현역 페널티 5%가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크게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경기도지사 경선이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대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경선 자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